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별지급이 됐건 보편지급이 됐건 그 엄청난 국민 세금을 끌어다 해야 되는 건데요. 정말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걸까요? 코로나19 재난이 확대되면서 올해 들어서도 연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죠. 그런데 그 3차 재난지급이 끝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엄청난 국민 세금만 퍼주는 이 정권의 노름에 질릴만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착한 국민들은 참고 지내면서 코로나19 재난을 헤쳐가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왔던 거죠. 그것이 설령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건 아니건 그렇게라도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15조 원이니 20조 원이니 이런단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먹거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제각기 자기 입장이 없을 수가 없죠.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역시 선별지원이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이냐 하는 지급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는 집권 여당의 말잔치만 가득합니다. 이것들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들이었어. 속상한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차분하게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5월 최초의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후 2차, 3차 지원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급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소비 진작 향상을 위해서 전 국민적 지급이 옳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정책 집행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정부 여당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선별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인들로선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게 유리한 편이죠. 선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면 어차피 받는 사람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니까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전 국민적 보편 지급과 맞춤형 선별 지급을 병행하겠다 이런 애매한 입장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어제와 오늘을 거치면서 확실히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앞선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별지급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의 용어 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듯합니다. 당의 몇몇 최고위원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선별 보편 구분은 정확하지가 않다. 목적에 따라서 피해 맞춤형, 경기 부양 지원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원 방식이 아닌 지원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로서는 선별 대 보편 이런 대결 구도가 가져오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드디어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 당정 간 갈등을 무마하자. 나중에 잘 되면 온 국민 으쌰으쌰 사기 진작 지원금도 지원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 됐건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입장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삼성이니 LG니 SK니 이런 대기업 대그룹들의 성과급 잔치가 한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보수 그리고 가장 좋은 근무 조건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대그룹의 직원들이 이번 분기에만도 한꺼번에 몇천만 원씩의 성과금을 따로 받는다? 이런 기사들이 연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코로나19 재난으로 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재앙의 비대면 풍토 속에서 IT 업종이나 증권, 금융업 등등과 같이 대박을 치고 있는 이 직종의 종사자들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더 천국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공무원이다, 교사다, 교수다 이런 안정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커다란 사회적 피해자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들이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실력의 결과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코로나19 피해라는 재지원금을 지원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받게 될 그 자신들조차도 좀 생뚱맞게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갈 재난지원금을 말 그대로 좀 더 어려운 사람, 좀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에도 맞고 사회정에도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더 큰 피해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한다? 이것도 사실 그 기준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기준을 10억 원까지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편차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대리기사와 같이 폭망한 종사자들도 있지만 배달기사와 같이 조금은 더 잘 나가는 종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찌 각기 구분하고 제때에 적합하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세금은 많이 내면서도 한 푼 지원도 받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3월달이나 적어도 4월 7일날 보궐선거 전에는 지급되지 않을까요? 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둘러싸고서 정부 여당 내부의 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싸웠다 뭐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더 넓게 더 두껍게 하겠다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만치 상당한 액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조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12조, 최대 15조 원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국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 지방재정까지 활용한 액수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에 15조니 20조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4차 재난금 지원 정책이 나라 국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선거 표심만을 의식해서 졸속 추진한 선거용 대책일 뿐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야당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요. 다들 판단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여야의 각각의 주장이 어떻건 그리고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어차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행위 역시 정치행위 그것도 하나의 강력한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얘기 아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조차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난번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 게 인생인데 뭐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야당도 야당이지만 이 4차 재난지원금 잔치는 집권 여당에게도 꼭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까딱하면 이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여당 내 분란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대권주자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보편 지급론자이고 그리고 기본소득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현 집권 핵심 세력이라고는 문바와 각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지만 2차, 3차 재난지원금 시기에도 보편 지급을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여권 내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죠. 게다가 특히 지난 설날을 앞두고는 경기도 주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낙연 대표는 물론이고 정세균 총리도 강력 비판해 왔습니다. 거기다 임종석 이 친구까지 뜬금없이 카톨릭 교황까지 끌어들어가면서 이재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재명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주장하는 보편 지급을 받아들이기도 참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권이 강력하게 4차 지원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별 지급이 되다 보면 전 국민 지급,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세력이나 국민들로부터 욕 먹어버릴 수가 있죠. 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느 것이 더 국민들에게 합당하고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결정하기보다 권력 집단 내부 간의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터져 나올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들고 있는 이낙연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라인에 줄 서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철저히 여론조사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놈 저놈 나서면서 이재명 씻고 다니는 거고, 드디어는 대통령 문재인까지 나서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까딱하면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된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참으로 소중하고도 합당하게 쓰여져야 될 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얘기를 해야 되는 저도 사실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무엇보다도 정책 당국자들이 이 당리 당략을 떠나서 어려운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진정성이 인정받을 때 그들도 국민적 지지를 한껏 받는 것이고, 이 재난지원금의 실효적 성과도 제대로 발휘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개뿔, 이미 지난 총선에서 그들은 재난지원금과 선거의 그 달콤한 맛을 너무 많이 봐버렸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도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이후에도 이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